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아우토반입니다. 2월 19일 금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황방송을 또 이제 방송을 다시 시작한 지 일주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었던 우리 시장에 대한 포인트는 지수 급락에 따른 우려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한 주를 이제 마감하는 5일째가 되는 금요일 오늘 아침에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컸었고 하락에 따른 불안감들이 컸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완전히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제 자리를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들이 좀 크게 주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 이후에 반등들이 나와줬다라고 해석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유럽 시장도 흐름들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미국 시장도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자리를 다져가거나 아니면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상하는 시점에서 만약에 생각과 다르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 급등을 한다, 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볼 거 있습니까? 그 다음 한 번의 흐름을 보고 정말 이거는 시장이 견조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건 역시도 오버슈팅으로 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에 너무 좋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어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좀 현실적인 부분들 따져갈 필요성들이 있겠고요.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들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의 지금 현재 상황들, 유가나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국내에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 등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따지고 가야 되는 것이, 시장의 단기적인 수급적인 부분을 통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전일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상당히 또 좋았던 모습들이었고요. 특히나 양대지수가 좋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코스피 양매수로서 1900포인트가 올라가 줬습니다. 어제 아침 시황방송 할 때, 그리고 엊그제 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친 김에 1900포인트 한번 가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얼마만큼 자리를 잡아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908포인트에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동시효과 때에 조금 올렸기 때문에요. 1900포인트 정도를 지켜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역시도 15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종가가 고가로 끝이 났습니다. 특히나 막판에 외국인들의 흐름들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셀트리온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이 마지막에 끌어올리면서 코스닥 지수를 위로 잡아 올렸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막판이 상당히 강했다라기보다는요, 조금 더 셀트리온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코스닥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수급적인 부분에 봤을 때 개인들은 전체적인 이제 매도가 나가는 상황들이었는데요. 이제 개인들이 매도로 돌아서고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 들어오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겠고요. 특히나 기관들 쪽에서는 어제 1300억의 매수가 보이는 것을 또 한 주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금융투자가 되겠죠. 금융투자에서 이제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수량을 좀 늘렸다라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자, 투신 보세요. 투신 어제는 또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제까지는 또 많이 들어오다가 어제는 또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투신들도 상승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하고 가는 네, 모습들을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야 920억 네, 들어왔는데 어디에 많이 들어왔느냐라는 것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어제 보시면은 삼성전자에 외국인들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네, 들어오지 않았겠죠. 오히려 매도 물량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자사주 물량만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 되어 있고요. 외국인들의 물량들을 자사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또 네,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가 하나 더 나가서 이야기를 드려본다 그러면요. 외국인들 자꾸 삼성전자 파네요. 자사주만 들어오고 이거 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뭐 외국인들의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회원님들 보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10%, 20% 같아요. 50%가 넘어갔었잖아요. 이제 지금이야 많이 줄었던 상황들이지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자사주로 계속해서 가지고 오면서 그나마 외국인들에 따른 영향들을 앞으로 좀 더 덜 받아줄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뭐 측면들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또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삼성전자에서 나가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아예 이탈이 되어버릴까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금들의 흐름에 따라서 좀 이탈이 되는 것이 외국인들이 뭐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서 다른 시장에만 간다 뭐 그런 걱정은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국내 시장의 전체적인 여건들 기업들의 실적적인 부분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네, 보실 수가 네,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좋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또 제한적이었던 네, 매수세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17일 글로벌 이슈를 우리가 두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뉴욕 증시 네, 상승했었고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 고스란히 그 영향을 통해 가지고 네, 흘러갔었고요. 초반에 옵션이나 이런 EAW 같은 경우 풋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왔었고 네, 콜 쪽에서는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네, 볼 수가 있었던 건데 지난 우리 월요일날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콜을 잡아놓고 1900포인트 한 중반대를 우선 생각을 하면서 거기까지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뭐 밀고 가는 전략들 충분히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처럼 지금 시장이 여기서 과연 반등이 나올까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때입니다. 2월달 중순이 지났고 2월 말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차트상의 위치로 봤을 때도 현재 위치는 아주 중요한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에 참고를 해주시면은 될 거고요. 프로그램에서는 비차기 통해서 2,700억의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국제 유가의 급등이라는 것 따라서 어제 뭐 전체적인 화학주나 정유주들 상승 시작했습니다만은 끝까지 강한 모습들은 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금융주들도 네, 좀 쉬어가는 네, 모습들이었다라는 거 네,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 국제 유가, 글로벌 증시 강세에 이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원달러 환율 지속적인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 네,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의 프로그램 비차익 2,300억 원 순매수였다라는 겁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비차익의 주체는 바로 외국인들이 크게 차지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 하단부에서 단기 박스권 형성하면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지만 변동성 높은 시장은 네, 지속될 것이다. 바닥 라인 테스트 구간에 네, 진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1.3% 상승을 했습니다. 떴다가 차익 물량 나오고 아래 꼬리 달고 우리가 라인 꺼놨던 자리 보십시오. 어제 저가 때 보면 딱 라인대를 잡아주고 갑니다. 참 희한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세를 급격하게 치고 가는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려왔을 때의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내려왔을 때에 좀 지지를 잡아주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고점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앞에서 2000포인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보면 1900포인트 초반대에 있죠. 우리가 시장이 급락하기
하기 전에 있었던 그 자리까지의 되돌림이 나타났다라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 부분 저항대 라인을 작용을 하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여 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가시면 되겠고요. 개인이 매도 물량을 쏟아냈지만 외국인과 기관에서 받쳐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단기 강세를 보였던 대형 IT주들 조금 조정을 보였고요. 어제 제약주들입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종근당이나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들도 있었고 최근 하락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때도 먼저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향이었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반, 중반, 후반 자 딱딱딱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제의 초반에 말씀드릴 때에 시장은 지금 3단계 분리가 된다. 초반과 중반과 종반에 분리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초반에는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따라서 강세로 시작했었고요. 초반에 올라서 시작했습니다만은 중반으로 가면서 상승폭 좀 반납하면서 좀 주춤했어요. 하지만 막판에 다시 들어왔다라는 것.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시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점들이 제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뒷심을 봐야 된다. 뒤로 가면서 시장이 나타나는 흐름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뒤로 가면서 그나마 끌어올려줬다라는 겁니다. 어제 코스피 특징주 한미약품 정부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 우대 기준 내달 발표 기획. 그러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제약주도 쪽에서 동그라미 쳐놓고 네, 별표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락이 있었는데 올라갈 만한 핑계거리가 좀 부족했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핑계거리를 작용을 한다. 그러면서 올라갔다 올려주면은 추가적인 흐름들도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왜? 최근 들어서 하락했던 바이오주도 제약주도 하락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락했다? 상승에 따른 고밸류에이션에 따른 부담감들이었다. 그래서 하락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내려오면 다시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매력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서부터 치고 갈 땐 또 힘있게 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미약품이나 이런 뭐 종군당이나 관련주 좀 관심있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LG 디스플레이, LCD 패널, 업황 개선, 그리고 OLED 시장 확대로 네, 반등 전망이었다라는 거. 현대건설 중동 수주 증가 및 SK텔레콤과 스마트홈 사업 MOU입니다. 요즘 아파트들 들어가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밖에서 다 에어컨 조절하고요. 다 별거 다 합니다. 그죠? 바로 스마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 어제 뉴스가 나왔죠. 사물 인터넷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또한 진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건설 쪽에서도 제일 먼저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 보시면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 예전에 코콤이나 S넷 이런 관련주들 좀 관심들을 받았었고요. 특히나 코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관문에서 인터폰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미셀 독일 알드리치와 12억 규모 의약 중간체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 강세였고요. 요건 어제 장 끝나고 나왔던 뉴스예요. 현대상선 현정은 회장 참 지금 현대그룹 살리려고 네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참 살지가 않습니다. 대북 사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참 어려운데 현대상선의 현대엘리베이터 접근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현정은 회장 유동성 확보 위해서 사제 출연한다라는 겁니다. 300억 원.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다라는 점들입니다. 자, 어제 코스닥 지수 14.94, 코스피 지수처럼 움직였네요. 2.4%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시황 방송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요 하루 떨어졌다 엊그제 우리가 크게 떨어졌다 해가지고 또 개인 투자자들 우려하고 겁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시간 지나면 해결하고 또한 지금같이 이런 변동성 가지고 흘러가면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급격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엊그제 음봉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와 버렸고 종목들이 상승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살까라는 생각해요? 그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눅 들어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제 살걸. 네. 그랬으면 저는 벌써 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더 좋은데 막 진출해가지고 지금 그죠? 어떻게 합니까? 딱그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들 어떻다? 그냥 지금의 변동성 크게 가져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 2011년도 유럽발 위기 터졌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 터졌을 때도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 그랬습니다. 올라온다고 안심하지 말고요. 떨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자. 아시겠죠? 올라간다고 안심하지 말고 떨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네, 전체적인 강세를 보였죠. CJ 오쇼핑 빼곤 다 올랐습니다. 전에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반등이 나왔다. 지속적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막판에는 네, 셀트리온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 기관들의 매도적인 부분들 있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었던 상황들이었고요. 거기다 삼성전자 OLED 투자 확대 기대감에 따른 장비 업체들이 어제 초반에 잡았고 어제 초반에는 OLED가 네, 반짝이었고요. 막판엔 셀트리온이 반짝이었다라는 거. AP 시스템,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원익 IPS, SFA, 주성 엔지니어링 등에서 OLED 관련주들 네, 어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특징주에 보시면은 원익 IPS, AP 시스템, 삼성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 기대 4월달 이제 들어가서 9월달 되면 이제 나오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었고요. 셀트리온, 유방암, 계량신약, 허셉틴, 특허권 취득 소식에 막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제는요 분자 진단입니다. 제가 분자 진단 예전 TV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KBS인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참 볼만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기업들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네. 바로 시젠이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네, 이렇게 네,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자, 포스텍은 자회사 에센스사와 무인항공기 전략 사업 MOU 체결이다. 무인항공기, 뭐 드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마 관심들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비행기 날리려고 드론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어떤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인터넷이 되지 않는 지역에 드론을 띄워서 인터넷을 보급시키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보급을 시키기 위한 것은 결국은 뭡니까? 구글의 성장을 위한 또 페이스북의 성장을 위한 지금 그러한 과정들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뉴프라이드 완다 서울거리 예상가 250여 개 일반 분양 예정이고 지금은 뜨거운 뭐 열기 속에서 어제 오랜만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코스피의 뭐 또 특징주로 보시면은 어제 특징주 쪽으로 보면 화장품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픽이 좀 강세를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락했던 종목들의 어제 네, 강세를 보였었던 모습이었고요. 시황방송 좀 집중해 주세요. 네, 강세를 보였었던 상황들이었고 전체적인 흐름들로 볼 때는요. 움직였던 것들이 제가 그랬죠. 어제 설마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 쪽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랬습니다. 설마 여기서 더 가겠나 하는데 좀 가고 혹시 여기서 반등 나오겠나 반등 나오고 그래서 올라갔던 것들 이제 좀 따라가려고 하니까 또 엇박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주도 어제 또 주춤해버리죠. 금융주도 또 주춤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것저것 따라가려고 할 필요는 네, 없다라는 점들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가려고 하는 흐름에 좀 초점을 두고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 보시면 원익 IPS나 AP 시스템 보세요. 시간에 매도 물량 나와있고 동시호가 상한가 처음에 해놓습니다. 8시 반 전에. 왜 그래요? 어제 우선 올라간 건 좀 과한 부분들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왜 상한가 들어가요? 오늘 뭐 한번 불 내려고 낼 수는 있겠지. 이따 장중 흐름 보면 되겠죠. 어쨌든 시간의 물량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잡아주고 물량들을 끌고 올라가느냐라는 상황이 돼 있고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OLED가 잘 갔다고 해가지고 막 급격히 따라가지는 말라고 시장에 계속해서 이슈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장중에 보고요. 장중에 흐름도 차익 물량 나오고 강하게 뻗어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흐름들을 보고 따라갈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저 그냥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다우지수 좀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1% 정도 하락을 했었던 모습들이었는데 국제유가의 하락, 단기 상승 단 차익 물량이 나왔습니다. 뭐 이란이 지지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하루 가면서 끝났던 상황들이었고요. 어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충분히 조금 하방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푸 쪽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왔다라는 겁니다. 좀 시장이 약하다, 급락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3일간 가장 상승이 컸던 금융, 에너지, 바이오 업종이 하락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르면 지금은 가차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가격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애플은 4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는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애플 멋있죠. FBI에서 살인범 풀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참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요. 야, 정말 이런 거 봤을 때요. 야, 그래도 사람 죽였는데 그거 풀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휴대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풀어달라면 풀어줘요. 그건 해줬다고 애플이 잘 아셔야 돼요. 그건 애플이 해줘요. 원래 휴대폰 가지고 와서 락을 풀어달라면 풀어줍니다. 그런데 FBI에서 원했던 것은 소프트웨어 이거를 그냥 안 가지고 오고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락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도 다 풀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마트 키를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풀린다는 거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한 거잖아. 네,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니잖아. 감청한다 그러고 아니 말 안 들으면 때려 패우고 어떻게 왜 카카오가 이렇게 약세를 보입니까? 나라에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이야기 했잖아 제가. 팔아버려야 된다고 외국에. 해외에 팔아버려야 됩니다 정말.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게 현실. 진짜입니다. 팔아버려도 누가 욕하겠습니까? 이거는 카카오를 욕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애플 멋있어. 저는 그래서 제가 아이폰을 제가 쓰고 있거든요. 야,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졌는지 아십니까? 야, 이러한 네 보안 시스템이 있다. 나는 그 다음에도 아이폰 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만큼 중요한 게 앞으로의 신뢰고 보안적인 부분들이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저렇게 또 아이폰 쓰면서 저래 좋다. 좋은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삼성 쓰신 분들 또 좋은 점이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네, 국제유가 미국의 원유 재고 전주 대비 증가였고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이 감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네, 상승폭 반납했고 미국 고용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 지표는 6개월 연속 네, 마이너스를 네,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금일 시장의 관전 포인트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다라는 겁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 지금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모멘텀의 부족입니다. 상승 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한 네, 상황이다라는 거 네, 보셔야 되겠죠. 왜? 기업들 실적 고만고만하고요. 올라갈 만한 것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피로감 있고 좀 쉬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 쉬어갈 때 나오는 구간이 무슨 구간이라 그래요? 하락 구간입니까? 상승 구간입니까? 박스권입니까?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1번 상승, 2번 하락, 3번 박스. 뭡니까? 박스잖아. 그죠? 그럼 박스권 구간은 뭡니까? 박스권 구간은 뭐예요? 아래 위로 움직인다는 거잖아. 변동을 준 다음에 변동을 주는 거고, 막 옆으로 이렇게 갑니까? 네. 명을 다 하셨습니다. 가요. 아니면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가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잖아. 그죠? 띠디디디디디 가는 거야. 띠디디디 하면 심장 뛰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박스가 나면 올라갔다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체질 개선과 외국인의 수급의 질 개선입니다. 체질 개선. 우리나라의 체질 개선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고 제가 2000포인트 쉽게 못 간다 그랬어요. 네.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요.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들어와 주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라고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금리와 유가에만 거는 기대예요. 다른 거 다 가지고 지금 시장 움직입니까? 움직이는 거 없죠. 뭐 가지고만 움직여요. 금리 이야기 나오고요. 유가 이야기만 나오고 움직이잖아. 맞죠? 네, 지금 이런 시장이에요. 금리 인상 시기 늦춘다 그러면 올라가고요. 외국인의 유가가 지금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가고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여기 가지고 밖에는 핑계 걸 게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우리나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해외 나가면은 어때요? 네, 돈 많이 더 들어요, 덜 들어요? 지금 해외 나가면 돈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네, 더 들잖아, 맞죠? 지금 해외 직구하면은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뭐 국내에 사는 거 하고 다르지만 직구하면 싸요, 비싸요? 네, 비싸요. 아시겠습니까? 네, 비싸다고. 그러면 어디서 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이거는요, 원래 같았던 거 있잖아. 만약에 일본 가서 해육교 사오면 어떨 것 같아요? 일본 가서 해육교 사오면 어려워요. 네, 에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에나의 약세예요, 에나의 강세입니까? 에나 강세잖아. 그럼 일본에 가서 해외 사오면 우리나라에서 해외 사는 것보다가 네, 쌀까요, 비쌀까요? 싸잖아. 네, 아시겠죠? 뭐가 뭔 말인지. 네, 초반 흐름의 경계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초반에 방향을 뭐 확실히 잡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초반에 조금 경계감을 두고 네, 그렇게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네, 오늘의 시장 포인트 네,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장중 방송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오늘의 간단한 코멘트 보면은 우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OLED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아래 꼬리를 잡으러 들어가는 전략은 네,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따라가는 전략은 네,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 봐야 됩니다. 안철수 관련주도 한번 보고 갑시다. 안내비나 뭐 써니전자나 이런 것들 뭐 써니전자에 송태종 없지만요. 그냥 과거의 학습 효과를 움직이는 거예요. 네, 오늘 한번 봐야 되겠죠. 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봐야 됩니까? 그냥 4, 5, 13일 다 돼가가지고 아니겠죠. 누구예요? 정동영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의당 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안철수 관련주들의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는 네, 참고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침 시황방송 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